자, 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이거는 되게 쉽죠. 일단 맨 처음에 1차원에서부터 1차원,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 점 A, x1 좌표가 있고 두 점 x2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결국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맨날 모든 걸 할 때마다 큰 거 작은 거 구별하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은 이렇게 x1에서 x2를 뺀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음수를 항상 근데 길이라는 거는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음수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절대값이 있죠. 그치?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앞으로 뭔가 길이 같은 걸 혹은 거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절대값이란 개념을 같이, 그러니까 거리라는 개념과 절대값인 개념이 같이 나오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건 1차원이라서 되게 쉬운 거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얘는 이걸 이렇게 얘기도 똑같겠죠? x2에서 x1을 뺀 거의 절대값이라고 해도 똑같겠죠? 뭐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게 절대값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원에서는 자 A점이 x1, y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점이 x2, y2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1이랑 x2,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사이의 거리는 x1이랑 x2 사이의 거리와 같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의 길이는 절대값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루트를 이용해서 원래대로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x-x2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십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같다. 이거는 이해 가시죠? a가 양수든 음수든 그치? 그러니까 우린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그냥 얘가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절대값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거까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쉬우니까. 그런 다음에 사실 나머지 뭐 문제 같은 거 필수 문제 같은 거는 다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 건데 필수 4번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뭐 A가 9,7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사실 여기 거리 구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C가 8,-1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세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은 A, B가 루트 65, 그 다음에 B, C가 2 루트 13, 그 다음에 C, A가 루트 65하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답을 적을 때 답을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만 적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두 변이 같은지를 잘 적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A, B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치?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또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서 A, B의 길이가 5 B, C의 길이가 12 CA의 길이가 13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5, 12, 13은 되게 유명한 피타고라스 그거잖아. 그래서 요걸 삼각형 ABC를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괜찮아요?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거 삼각형을 좀 그려주면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3, 5, 12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CA가 빗변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전 써주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혹은 직각삼각형일 때 조건을 확실하게 써주셔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앞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쉽고 그래서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 자, 거리의 합의 최소값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려웠어요. 필수 5번 한번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4,6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의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P에 대해서 근데 P가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P를 그럼 뭐라고 둬야 돼요? Y축 위의 점이니까 0, 뭐 P라고 둡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게 P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계산해 주면은 1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BP의 제곱은 몇이냐? 4의 제곱 더하기 P-6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전개해주고 뭐 아니면 2P 제곱 마이너스 12P 플러스 36, 16, 53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마치 표준형으로 바꿔줘서 꼭지점 구하듯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P-3의 제곱 플러스 18이니까 플러스 35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이런 건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최소가 된다? P가 3일 때 35로 최소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수학 2의 범위예요. 근데 여기부터는 뭐의 범위냐면 공통수학 1의 범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수학 2를 하고 있지만 공통수학 2에서 한 부분만 끝내고 나면 사실 그 뒤에는 거의 다 공통수학 1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통수학 2를 하지만 공통수학 1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공통수학을 다 끝내고 고등학교 2학년용 수학 대수를 배우든 미적분 1을 배우든 대수 미적분 내용도 여기에서만 쓰이고 요 밑으로 가면은 공통수학 1의 이차함수 내용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쓴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풀어볼 건 없을 것 같고 자, 필수 6번 요게 꽤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중선 정리? 이제 파푸스의 중선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중학교 때는 이걸 도형 그 자체로만 다뤘어. 그치? 근데 이제 공통수학 2에 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좌표 평면을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 우겨 넣는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원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X축, Y축이 생기겠죠. 여기서는 원점을 어디로 잡는 게 제일 좋다? B를 잡아도 되고 M을 잡아도 C를 잡고 A를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계산이 편하고 싶으면 M을 원점으로 잡는 게 좋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 C의 좌표가 A, 0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여기 B랑 C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A 말고 다른 문자를 써서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축을 해서 A, B, C의 좌표를 잡고 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BM이 아니야. BM 뭐 AM 더하기 BM이니까 상관없지. 순서는 좀 바뀌어도 이거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좌변을 구하러 가볼까요? AB 더하기 AC의 제곱. 자, 좌변 A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의 길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AB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다음에 이제 우변을 계산하러 가보면 이거 계산 결과는 쓸 수 있겠다. 이거 계산 결과 쓰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가 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치? 그런 다음에 우변 계산하러 가보면 우변은 2하고 여기다 BM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이니까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AM의 제곱은 요 원점이랑 여기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더라.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더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M을 원점으로 두고 각각의 점에 좌표를 붙인다라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시험 보러 가면은 요 중선 정리 자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요. 그치? 그리고 중선 정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13번 있죠? 그치? 13번처럼 여기 아까 전에는 여기 BC의 중점으로 했잖아. 근데 BC가 중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면은 BD가 ECD니까 일종의 D가 뭐예요? 내분점이죠. 그치?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도 중선 정리랑 비슷한 정리가 성립을 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3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스튜어트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진 않겠지만은 중선 정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중선 정리의 일반화된 버전이에요. 이것까지 외워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내신 대비를 하러 갈 때, 그때 공통수학 2 심화를 하러 갈 때쯤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선 정리 말고 그 다음 레벨도 있다. 지금은 그 정도만 한번 알아둡시다. 혹시 뭐 인터넷에 쳐보면 금방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이제 외워야 학교 시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 정도가 요즘엔 됐더라 이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3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디를 원점으로 두면 좀 좋겠어? D, 여기도 D를 원점으로 두면 좋겠죠? 14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원점으로 두면 좋겠습니까? B나 뭐 B 이런 게 제일 편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도서하면 될 거다. 이런 정도만 체크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여기는 문제풀이도 딱히 하지 않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으로 갑시다. 내분점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분점을 근데 잠깐만 이거 좀 다 썼으니까 쓰자. 응? 목이었어? 그럴 수 있지. 자, 내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분 A, B가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일단 수직선에서 시작을 해보자고. 그럼 A의 좌표는 x1, B의 좌표는 x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점 P를 잡는데 이거 여기에서의 AP의 길이랑 BP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를 쳤다는 실제 길이가 그 M이랑 N이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M 대 N이다 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선분 AP 대 BP가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립이 하면은 그럴 때 우리는 점 P는 선분 AB를 A 비율이 M 대 N M 대 N 내분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그 공식도 역시 외우고 있어요. 그치? 이거 어떻게 합니까? P의 좌표를 구하려고 치면은 이거 공식은 기억하고 있을까?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B의 좌표죠. 저는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두고 요렇게 하라고 하는데 B랑 M, N이랑 N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M, X2 B의 좌표죠. 그 다음에 N, X1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괜찮아요? 그치?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2차원으로 이렇게 넘겨서 A가 X1, Y1 그 다음에 B가 X2, Y2라고 해도 X랑 Y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의 좌표가 여기랑 똑같이 하는데 Y 좌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더라. 그쵸? 이거를 잘 외우고 있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거 그 정도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요거의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M 대 N으로 내분하는데 여기에 특수한 경우가 뭐가 있죠? 중점이 있죠. 그치?
중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두 점 사이 그냥 평균처럼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이거는 그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내분점 말고 또 무엇이 있죠? 외분점.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는 이거예요. 왜 이게 내분점이냐? 내가 뭐야? 안쪽 그 한자로 안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점 P가 선분 AB의 안에 있단 말이야. 선분 AB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외분점은 어디에 있겠어? 그럼 당연히 바깥쪽에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M이고 이렇게가 N이고 이럴 수도 있겠더라. 괜찮습니까? 선분 AP의 바깥쪽에 이것도 역시 정의 자체는 똑같아요. AP 대 BP가 M 대 N인 거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M이 더 크겠죠 훨씬? 그치? 근데 이 경우에는 M이 더 큰 건데 혹시 N이 더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혹시 N이 더 크면 P점이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1대2로 외분한다 예시로 뭐 이런 점이 있다고 쳐요. 응? A, B를. 그러면 P는 어디 있을까요? A, B가 있다고 치면은 P가 여기 A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P 어쨌든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는 거다. 이거는 M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이거 공식은 여러분이 그 내분점만 외우면 똑같죠? 여기에 P의 좌표는 여기 x1, x2 이렇게 되면 P의 좌표는 여기 내분점이랑 똑같은데 뭐만 달라?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더라. 괜찮아요? x2, n 아이씨 왜 y가 나와? x가 나와야지. 소리.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도 같이 잘 해주시면 되고 사실 그러니까 외분점은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만 사실 내분점으로 외분점을 이제 사기치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같이 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거 설명이 요 다음 20페이지까지 제가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식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좋겠다 이거고요. 여기서 풀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요. 필수 8번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봤을 때 A가 4,-2이고 B가 5,-6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분 A, B를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이게 점 P가 내분점이 이게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얘를 점을 P라고 두죠 편의상. 그러면 여기에 분자는 어떻게 돼? T 얘네 둘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분모가 1이 되겠죠. 괜찮아요? 실제로 그래서 t 대 1-t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꽤 이제 공식상으로도 존재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학에서 기하가 있어요. 선택 과목 중에. 그걸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분모가 1이 되고 여기는 t 1-t t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 t가 b의 좌표. 그치? 1-t가 a의 좌표.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t의 곱하기 몇이 돼야 돼? 5, x좌표니까 5t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t는 곱하기 4가 되어야 되겠고요. 괜찮나요? y좌표도 똑같이 해주면 t 곱하기 몇이 돼야 돼? b의 y좌표 마이너스 6t 이렇게 돼야 되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해주면은 p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이 점 P점이 제3,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제3,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X좌표 t 플러스 4도 음수여야 되고 Y좌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도 음수에 있어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여기 첫 번째는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여기서는 t가 뭐보다 커야 되냐? 잠깐만 내가 다 뭐 계산 잘못했나? A 좌표가 A
내가 저희 부호를 바꿨었구만. 이런 미안합니다. 왠지 계산이 답이 없더라고.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바뀌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가 9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8t 그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식이 다 잘 맞았네. 다시 쓸게요. 그래서 얘는 해주면은 t가 9분의 4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는 t가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범위를 구해주면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요거 한번 32번만 한번 해봅시다. 32번 다 푸셨나요? 답 몇 나왔습니까? 8하고 나오죠. 알파가 3분의 1, 알파가 5분의 1, 베타가 3분의 1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자 10번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10번 볼게요. 그치? 요게 이제 외분점 개념이랑 연관시켜서 풀면 훨씬 편하다. 자 A가 2,3이고 B가 마이너스 1,6이더라. 근데 문제에서 선분 A, B가 3BC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요 식에서 바로 그 비례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AB 대 AB 대 BC가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1이 되겠다. 이걸 보고서 바로 뭐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B는 선분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분점만 써야 되는 경우인 거고, 그치?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다른 식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상에서 이렇게 있고 AB 대 BC가 3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 길이가 3 비율에 해당하고 여기 C까지가 1 비율에 해당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치? C가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면 여기에서 AC 대 요 그림을 이제 합쳤다면 AC 대 BC가 몇 대 몇인 겁니까? 4대 1인 거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건 AB의 좌표가 확실하니까 C는 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C는 선분 AB를 4대 1로 어떻게 하는 점일 것이다. 바깥쪽에 있죠. 선분 AC가 AB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외분점을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런 식이기는 한데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객관식 문제야. 그럼 외분을 이용해서 빠르게 푸셔야 되고 이게 서술형이야. 서술형이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갈 때는 왜냐면은 학교 서술형에서 외분점을 안 배웠는데 외분점 이런 것은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하고 점수를 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컨트롤 좀 해주셔야 돼. 그럼 그때 가서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4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해서 식을 쓸 수 있겠죠? 외분점은 4-1분의 4 곱하기 B의 좌표여야 되겠지? 그렇지?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A의 좌표 2 이렇게 하고 똑같이 4-1분의 4 곱하기 B의 Y좌표 6 더하기 1 곱하기 Bx의 Y좌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를 계산해주면은 잠깐만 내가 제대로 한 게 많아. 여기 빼기죠? 미안합니다. 여기를 더하기로 썼대. 이렇게 해주면은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여기도 계산해주면 몇입니까? 3분의 21이죠?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네. 이제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다. 비슷한 거 34번만 한 번만 해봅시다. 34번에 A가 몇이 나옵니까? 2분의 21 하고 나왔어요. B가 4 하고 나와서 답은 42 하고 나왔을 겁니다. 맞았나요? 뭐 잘못했나? 34분이었어요. 30 딴 거 풀었어? 네. 몇 번 풀었어? 35분 풀었어요. 35번 답 11,22 맞았나? 오케이. 어느 쪽이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11번은요. 사실 이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11번 같은 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 평행사변형이 있죠. 평행사변형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정의, 성질 이런 것들이 쫙 머릿속에서 로딩이 돼야 돼요. 중2 때 배웠죠?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그죠? 사각형. 그래서 성질을 보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뭐 마주보는 길이 평행한 거는 정이고, 그렇지? 그래서 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를 이등분하고 등등등.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써야 되는 거는 그 중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더라 이런 거죠, 그렇지? 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말을 여기 이 단원에 쓰이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서로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11번은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관련된 내용도 까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지? 그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은 38번에 있습니다. 38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마름모죠. 그치? 마름모 그러면 한번 쭉 생각해요. 마름모의 정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쵸? 그럼 그거의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건 뭐겠습니까? 대각선 관련된 얘기겠죠? 근데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를 어떻게 하죠? 수직 이등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등분에 주목해서 중점이 같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면 서로 수직하다 이런 것도 써먹을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언가를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무언가랑 합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가 계속 그 모의고사 같은데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학교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공통석 원도 기억해야 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관련된 내용도 기억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3 가도 어떤 특강도 있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 그러니까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닮음 이런 거 공부하는 그 단원이 복습하는 기간이 꼭 있어요. 그 정도로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봤지만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급작스레 이상한 데서 닮음 쓰고 이런 문제 여러분 학교 시험 내신 대비할 때도 봤잖아. 그치? 그런 정도로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 12번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이거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2학년 때 배웠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A, B, C 그리고 D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기억나시죠? 네. AB 대 AC가 BD 대 DC와 같다. 이걸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A가 1,5고 B가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C가 5,2 하고 나옵니다. 그럼 AB랑 BC의 길이가 금방 나오겠죠? 그치? AB의 길이는 13하고 나오고 여기 길이가 5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BD 대 DC가 13 대 5하고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D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 D는 성분 BC를 어떻게 한다?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요. 괜찮아요?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각의 이등분선 정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뭐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말고도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무게중심까지만 하고 여기 하면 이게 끝나니까 무게중심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무게중심도 역시 우리 배웠습니다.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더라?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뭐죠 그러면? 중점. 그러니까 중점이라고 하면 중선이랑 뭐가 다른 게 대체? 자 중선이 무엇을 이루니까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에요. 근데 중선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꼭지점 하나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변, 마주보는 변 뭐 이렇게 대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꼭지점과 대변의 뭐? 중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A랑 BC의 중점 여기를 P라고 두고 이렇게 이은 게 중선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B랑 AC의 중점 Q 이렇게 이은 거, C랑 BP의 중점 R 이렇게 이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마주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 G라고 할 것이다. 괜찮습니다. 이게 정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질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죠? G 대 GP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더라.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각형 GBC는 삼각형 ABC의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아니 여기 GBC는 2개짜리잖아. 3분의 3분의 1. 그리고 GBP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6분의 1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중선으로 나눠진 거의 넓이가 다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대 1을 보고서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여기를 이제 x1, y1 그 다음에 x2, y2 x3, y3 이렇게 해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중선을 먼저 구하려면 P부터 구해봐야 되겠지? P는 BC의 중점이니까 되게 쉽겠죠? 그치?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얘랑 a랑 x1, y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g는 선분 AP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야? 방금 다시 하면 선분 A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괜찮아요?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이렇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G의 좌표를 구하러 가면 2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되겠죠? P랑 2랑 곱하고 A랑 1이랑 곱해야 돼. 괜찮아요? 그럼 2 곱하기 P의 좌표하면 얘가 되겠네. 그럼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A의 x1 이렇게. 괜찮아요? 그치? 근데 여기 2가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y도 똑같이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결국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빨리 외울 수 있다. 마치 세 삼각형, 세 꼭지점의 좌표의 평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해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옛날에는 그냥 요거 과정을 해서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됐어. 그러니까 마치 공통수학 2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두 번째 해볼 때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따라 해보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이 어떤 공식을 외울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2차 방정식 근해공식 지금도 외우라고 하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블라블라 외우죠. 네. 그치? 근데 처음에는 그걸 그냥 외우라고 시켰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해 볼 때는 직접 여러분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그걸 유도해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을 유도해보는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여러 번 공부할 때 점점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의도적으로 따라 해본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충학습 한번 봅시다. 보충학습 보면은 점 D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거기 보충학습 한번 보세요. 점 D는 선분 A, B를 어떻게 한 점입니까?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네요. 괜찮아요? 똑같은 원리로 E랑 F도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C, A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삼각형 DEF의 좌표도 역시 다 내분점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의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똑같은 식을 이용해서. 근데 구하고 나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이나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 비율만 똑같다면은 내분한 삼각형이나 그냥 삼각형이나 무게중심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도 결과만 알아둬도 되는데 저라면,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물론 나 학교 선생님이 아니지만은 이런 거 증명하는 과정 내에서 거기다 구멍 뚫어서 문제 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말하자면 이런 거를 직접 자기가 손으로 한번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처음 봤잖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떻게 내분만 똑같이 하면은 그 무게중심이 똑같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그냥 알고만 가시면 돼요.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그 공통수학 2를 배워서 여기를 지나갈 때는 한번 이것도 직접 여러분이 증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아니면 선생님이 따라오는 같이 하는 걸 따라오든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도 어려울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전 14번만 같이 봅시다. A가 마이너스 2,7, B가 6, 마이너스 1, C가 8,3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임의회전 P에 대해서 1번 보면은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소값 이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P를 모르니까 P를 X, Y라고 두어야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식을 X랑 Y에 대해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AP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7의 제곱 괜찮아요? 그치? 다음에 BP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괜찮아요? 그치? 다음에 C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싹 다 전개를 할 수 있겠죠? 그치? x에 대해서만 쭉 정리해주면 x제곱이 몇 개 있어? 3x 제곱 있겠죠? x항은 여기 몇 x가 있어요? 플러스 4x 여기는 마이너스 12x 여기는 마이너스 16x 있으니까 28, 4에서 마이너스 24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똑같은 논리로 y좌표도 3y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y 마이너스 14 플러스 마이너스 14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으니까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엄청 다르게 나오겠죠? 상수항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최대값이 되려면 x랑 y랑 따로따로 구별해서 마치 꼭지점 만들어야지 이차함수의 꼭지점 만들듯이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니까 뭐의 완전제곱꼴이 되면 되겠어?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꼴처럼 되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하고 뒤에 뭐 상수항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러겠죠? y쪽도 똑같이 해주면은 여기는 y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죠? 그럼 뭐가 되겠어?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뭔가 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거다. 상수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 안 하고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이거 많이 배워봤는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괜찮아요? 여기도 x, y가 다 실수니까 얘네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치? 그럼 얘네가 최소가 될 땐 다 0이 되는 게 최소겠지요? 그래서 x가 4, y가 3일 때가 최소일 것이다. 괜찮아요? 근데 이 4랑 3이 까놓고 보니까 이 삼각형 ABC의 뭐랑 같더라? 무게중심과 같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문자로 좀 귀찮게 얘기를 해보면 A가 x1, y1 x2, y2 그 다음에 C가 x3, y3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해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결국 여기 요거를 이제 쭉 풀어서 쓰면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3의 x-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제곱 막 이런 식이 나올 거. y도 똑같이 나올 거. 근데 이게 까놓고 보니까 뭐라는 거야? 무게중심의 좌표랑 똑같을 거다 이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데 이게 숫자로는 이제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요거 얘기가 무게중심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보고서 무게중심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정말 더 빨리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건 그건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요거 정도만 하고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스텝 1에 46, 48, 50 요 세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노트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푼 거 또 풀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이미 푼 거니까 사실 감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 풀면 쉬도록 합시다. 채점하고 다음 다 하셨나요? 자, 46번에
P가 A,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래서 A가 1, B가 3 하고 나왔을 겁니다. 답은 4 하고 나올 거고 48번에서는 Y축 위의 점이니까 내분한 점에 무슨 좌표가 0이 돼야 돼? X좌표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M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돼야 되겠죠. 그치? 답은 4 하고 나와야 될 거고 50번은 그러니까 4가 2대 1 똑같은 비율로 다 내분한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DEF의 무게중심이 뭐랑 같다?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A는 2, B는 1 하고 나올 것이다. 답은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되겠다.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51번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본 거죠. P가 뭐 얘기하는 거지?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다. 괜찮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빨리 알면은 좋겠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지만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했었죠? 그렇지, 두 개의 점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점만 있어도 가능한 거. 그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기울기가 있죠. 그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랑 한 개의 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기울기만 있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치? 근데 한 개의 점을 약간 그 중에 약간 특이한 게 예를 들면 y 절편 뭐 이런 것이 있어도 가능하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예를 들어서 y 절편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y 절편이 0,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위에 게 맞는 말이고 밑에 것은 틀린 말이죠. 괜찮아요? 그치? y 절편은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점을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서술형 쓸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0,3이라고 쓰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y축과 만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치?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고 여기 두 개의 점 중에 약간 특이한 게 x 절편 그리고 y 절편 이렇게 따로 주는 방식도 두 개의 점을 주는 거에 약간 변형된 버전이겠죠. 괜찮아요? 그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알 수가 있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특이한 점이 여기 기울기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기울기를 x축과 직선이 나타내는 점의 이거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기울기가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와 같더라. 괜찮아요?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더라. 기억나시죠? 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야. 그럼 60도면은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되겠어요? 탄젠트 60도 루트 3이어야 되겠더라.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더라. 여기도 여기 부분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 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지 못해요. 이거는 어떤 거를 표현하지 못하냐? 이거를 표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파란색 그래프는 x는 1 그래프죠. 괜찮아요? 여기는 y 값이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무조건 y가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y는 mx 플러스 n은 x는 1 같은 이런 그래프를 표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이론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이제 많이 쓰는 연습을 해요. 물론 요게 좀 더 익숙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많겠지만은 이게 절대 완벽하지 않다. 이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인 거고. 그래서 몇 페이지냐? 35페이지에 좌표축에 평행한
y는 몇, x는 몇,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하시고 거기 보충학습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직선이 만들어내면 두 개의 점 혹은 뭐 기울기랑 한 개의 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두면은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서 뭐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이런 경우 빼고 그러면 한 개의 점만 있으니까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겠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이런 녹색 직선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어떤 방정식을 얘네 둘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치?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어디 한 군데다 K를 붙여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다가 K를 붙여서 이렇게 두면은 K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K가 0이면은 뭐 얘기하겠어요? K가 0이면은 이게 없고 요 값이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K가 0인 경우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뭐 이렇게 될 것이고 K가 1일 때는 뭔가 다른 직선, K가 2분의 1일 때는 다른 직선 이런 식으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거 문제가 가끔씩 나오더라. 특히 이런 거랑 나중에 항등식이랑 겹쳐져서 나오고는 합니다. 이거는 문제 가서 한번 봅시다. 딴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금방 넘어갈 거고요. 필수 4번 그러니까 38페이지에 필수 4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A가 3,2 B가 1,-A C가 A,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한대. 이렇게 있어야 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직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A, B,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 개 중에 두 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두 점을 잡으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어떻게 잡아도 A, B, B, C를 잡든 A, B, A, C를 잡든 하나의 점은 겹치게 마련입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요걸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두 점을 잡든 A, B의 기울기 뭐 이렇게 해도 이거랑 또 뭐 예를 들면은 B, C의 기울기 이렇게 해도 B라는 점이 겹치게 되잖아요. 그치? 뭐 AC라고 잡아도 A가 겹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두 점을 잡아서 여기에 기울기가 같기만 하면은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이뤄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계산해보면은 A, B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X의 증가량 뭐 3에서 1을 뺀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쵸?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A 이런 식이 될 거고 BC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C에서 B를 뺐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C에서 B를 빼면 A 플러스 5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빠르게 푸는 방법 어떻게 되죠?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주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2A 플러스 10이더라. 그래서 계산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더라. 그래서 A는 인수분해 뭐 해주면은 A가 4 또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죠. A가 양수니까 A는 4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돼서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필수 5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역시 도형 이야기가 조금 끼어있는 문제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세 점 ABC가 있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대요. 그치? A를 지나야 되니까 마치 그러면 A가 꼭 그 ABC에서
A를 지나야 하니까 여기를 정확히 2등분 하려면은 어떤 꼴이 돼야 돼? BC를 정확히 지나면 되겠죠. BC를 정확히 2등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BC의 중점 M과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이렇게 지나도 2등변이 되고 2등분이 되고 이렇게 지나도 2등분이 되고 심지어 뭐 이렇게 지나도 2등분이 되죠. 그치? 대각선의 중점만 지나기만 하면 되더라. 이런 거는 평행사변형 말고도 혹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데도 다 통용이 되더라. 괜찮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관련된 지식 같은 것도 이런 문제에 끊임없이 나오더라. 사실 더 이게 더 중요하죠. 그치? 이런 거 예시가 어디 있냐면은 72번 또는 73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치? 마름모도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하려고도 역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하고요. 괜찮아요? 그치? 좀 밑에 73번 직사각형도 역시 똑같은 얘기고 이런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필수 6번으로 가봅시다. 이건 중학교 때도 본 문제인데요. 수학적 식으로 좀 다루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자, 6번 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얘를 그 기울기랑 y절편이 포함되도록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바꿔주면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c의 그 부호를 구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이거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1번을 봅시다. 자, 1번은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A가 뭐 A, B, C가 모두 플러스인 경우 모두 음수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물론 괜찮기는 합니다만은 이걸 순수하게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A, B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A, B가 여기는 같이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한번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A, B, C의 제곱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근데 여기 C 제곱이 눈에 거슬리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 실수의 제곱 같은 건 항상 어떻죠? 0보다 크죠? 그 크거나 같기는 한데 이제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는 거는 부등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치? 그래서 여기 양변을 C 제곱으로 나눠주면 A,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서도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B분의 A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B 제곱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B 제곱은 항상 뭡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분의 A 역시 똑같이 양수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가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는 여기에서 그냥 구해주면 되죠. 바로 여기에서 여기를 뭘로 나눠줘야 돼? BC가 0보다 크다 해서 이걸 만들고 싶으면 B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B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B분의 C 역시 양수가 되고 여기서 부호만 바꿔주면은 여기도 음수가 되겠더라. 괜찮아요? 그러면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2, 3, 4 사분면을 지나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직접 자기가 뭐 A, B, C 부호 맞추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길 조금 더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치? 저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2번이나 3번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치? 2번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3번이 약간 특이하죠? B가 0이래. 그치? 여러분 여기서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3번 같은 경우에 B가 0이잖아. 그리고 B가 0이고 AC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치? B가 0이면 원래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AX 플러스 C는 0이죠? 그치? 즉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즉 a 마이너스 a분의 c 부호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 여기 ac가 0보다 크다 해서 a분의 c를 만들고 싶으면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a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를 a 제곱으로 하는 a 제곱은 근데 양수니까 부등호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래서 나눠주면은 a분의 c는 여전히 양수고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x가 음수인 경우니까 여기의 그래프는 어떤 식일 거야? 요런 그래프가 되겠다. 수직하게. 그러면 얘는 뭐뭐 4분면 지나는 거예요? 2, 3, 4분면을 지나는 거겠다.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가 있죠.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7번 봅시다. 7번부터가 이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모두 사용하는 문제다. 자, 7번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미희야? 7번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공통수학 1에서 많이 봤다. 그치, 뭐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그치? 항등식이면 어떻게 써야 되죠? K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치? 그래서 K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곱하기 K 더하기 2x 마이너스 y 아이고 잠깐만 여기가 잘못됐네. 플러스 3y지? 그 다음에 2x-y-5는 0 이렇게 되겠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k의 개수인 마이너스 x 플러스 3y도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2x-y-5도 0이어야 되겠더라. 괜찮나요? 뭐 잘못됐나 내가? 아니 유빈이가 고기를 잡았는데 흔들고 있는 와중에 고기가 이렇게 탈출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x랑 y가 나오게 되겠다. 그쵸? 이거 풀어주는 거는 금방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x가 3y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y가 1이 나오고 x가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거다? 3,2를 지나는 것이다.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이 파란색 식이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잠깐 배웠던 거 중에 뭐가 있어요? 앞에서 잠깐 보충 수업, 보충학습 이렇게 돼 있던 것 중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형태랑 요 모양이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3,1을 지나면서 K값에 따라서 내 맘대로 직선이 바뀌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나가야 돼. 이게 이거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거랑도 연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발전 8번으로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 얘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쉽게 그릴 수 있죠? 그치? x 플러스 y는 2 그래프니까 이렇게 x절편이 2, y절편도 2인 이런 그래프일 것입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요거를 문제인데 여기 이제 m이라는 문자가 있죠. 기울기일 텐데 이것도 역시 아까 전처럼 m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괜찮아? 얘를 m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1을 지나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m이 이제 기울기니까 달리 가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1은 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마이너스 1,1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막 기울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이겁니다. 그쵸? 1사분면을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은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 사이여야 돼? 정확히 0,2를 지나는 경우랑 2,0을 지나는 경우 여기에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여기는 근데 여기 여러분 이게 이상 이하여야 돼요? 초과 미만이어야 돼요?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잖아. 근데 0,2에서 여기서 만나는 거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과 미만이 되어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치? 자, 여기는 이 0,2를 지날 때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몇입니까? 여기에 이게 m값이 특히 기울기니까. 그치? 이때는 기울기가 몇이어야 됩니까? 1이네요. 괜찮아요? 그치? 여기를 지날 때는 기울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1 미만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괜찮아요?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사실 이것도 그냥 하면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78번만 한번 해봅시다. 78번의 답은 0초과 2분의 1 미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았을까요? 이거는 뭐 계산이 어렵진 않죠? 그 기울기 그 들어가는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d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납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더라. 괜찮아요? 이런 것까지만 해석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자, 9번 봅시다. 그러니까요, 9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충학습으로 얘기를 했던 이런 거를 왜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보여주는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2x-y-1은 0이랑 그 다음에 x-y-3은 0이랑 이렇게 해서 얘의 교점과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요. 난 중학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마치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x랑 y, 즉 교점 x좌표, y좌표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점이랑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하나 구해야 되겠죠. 물론 그게 어렵진 않아요. 할 만은 해요. 근데 구해야 될 게 몇 개입니까? 구해야 되는 숫자가 x, 여기 교점의 x좌표, y좌표 두 개를 구해야 되죠. 괜찮아? 근데 우리가 보충학습으로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방정식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K 같은 걸 붙여서 얘기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는데 요 직선이 요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니까 이것이 2,2를 지남 이렇게 해석을 해서 K 값만 구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즉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가? 아까 전에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K 값 하나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왜 이걸 배우느냐? 계산을 하나라도 덜 하고 싶어서.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거다. 그래서 2,2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2,2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K가 되고 여기도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K가 3이 되는 경우겠다. 그쵸?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7x-3y-4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렇게 K 하나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두 개보다 하나 구하는 게 쉬우니까. 왜 계산을 단순하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은 계산 실수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 뭔가 하나를 풀려고 하면 계산 실수를 하는 가능성이 뭐 1%라고 칩시다. 그럼 1%를 두 번 하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두 번 할래요? 한 번 할래요? 하면 어떤 게 맞출 가능성이 높겠어요? 한 번 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치? 쉽고 그 계산 틀릴 가능성도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끊임없이 덜 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왜 우리가 이걸 배우냐? 이거 하나를 더 알면은 계산을 한 번 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배워가는 거다. 이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계산을 그 어려울 건 딱히 없어서 넘어가고요.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봅시다. 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쵸? 이거는 뭐 여기다 설명할 것도 없고 이 책 47페이지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니까 이 평행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기울기가 같은 경우.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고 또 무엇도 같아야 돼? y절편도 같은 경우. 이건 중학교 때 얘기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괜찮아요? 사실 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됐다.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명제 대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우는 이런 그 기하학 어떤 평면 x, y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뭐 뭔가를 계속하는 거를 우리가 평면에서 뭔가 한다 해서 평면 기하라고 부릅니다. 이런 평면 기하학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요. 예? 뭐 뭐라 그래? 아씨 말이 막혔어. 저희는 생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피타고라스요, 뭐 플라톤이요, 뭐 이딴 소리가 나올 줄 알았지. 아리스토텔레스요. 저요는 좀 충격적인데 누구냐면은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혹시 있나? 그것도 이제 그 피타고라스 혹은 아르키메데스는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랑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고대 그리스 이런 사람이 2300년 400년쯤에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에 근데 이제 절대 틀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무조건 참이다라고 맞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행하는 두 직선은 안 만납니다라는 게 그 증명 없이 이건 참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 공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평행한 직선은 안 만난다잖아. 그럼 만나는 직선은 뭐야? 그 대우잖아. 평행하지 않는다. 괜찮아요?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는 만나더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하학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대우 얘기 기억하고 있나 해본 거. 당연히 한번 해볼까요? P면 Q이다. 응? 그럼 여기 뭡니까? Q이면 P이다. 이게 여기죠? 그치? 저기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거. 대우는 뭐였죠? 그치? not Q가 not P더라. 대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더라? 이게 원래 명제랑 참 거짓 여부가 똑같아서. 우정이는 모기를 잡는 건지 수업을 듣는 건지. 모기 잡기가 재밌긴 해요. 저 요즘에 이제 밤에 나도 이제 방에 모기가 많거든. 그러니까 새벽 2, 3시쯤엔 일부러 불을 꺼요. 컴퓨터 화면만 남겨도. 그런 다음에 모기가 나도 있고 컴퓨터 화면도 있으니까 내 주변으로 몰려들거든. 전기 판치 들게 휘두르는 게 일이에요. 상상이 떨어졌어. 살아있어. 그냥 잡아. 너무 싫어. 움직여요. 자, 그럼 그냥 불러. 저게 더 보통인데 말이지. 자, 그런 다음에 아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것이 이제 수직할 때죠. 여러분 수직하는 조건이 뭐였죠? 수직하는 조건. 두 직선이 수직하더라.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 이거는 기억하시고 있어야 되겠죠? 그치?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 여러분 직선의 방식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mx 플러스 n이라고 둔 게 뭐냐면은 표준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형은 방금 얘기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표준형, 일반형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치?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형으로 조금 더 많이 쓴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48페이지 한번 봅시다. 48페이지에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서 평행하다, 일치한다, 함정한다, 수직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왕이면은 지금 우리가 한 얘기는 대부분 뭐였냐면 표준형에서 얘기한 거였어.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형인 것도 외워두면은 좀 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표준형만 외우시다가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일반형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